그레이스케일은 SEC 상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크립토의 굉장한 호재성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현물 ETF를 승인하라면서 촉구를 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검찰이 캐비넷 속에 묵혀놓은 이슈를 몇몇 기자에게 제공을 해서 여론의 판을 뒤집듯이 SEC도 같은 방식으로 반대로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듯 합니다. 법원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촉구를 한 게 맞지만 지금 이런 사실을 알았어도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줬을까?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이 4일 전 제네시스는 모회사인 DCG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샘 뱅크먼 프리드와 커넥션 재점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겐슬러와 FTX의 샘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죠. 샘이 운영하던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표 자리에 샘의 여자친구인 캐롤라인 앨리슨은 알쳤습니다. 이 캐롤라인 앨리슨의 아빠가 글렌 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MIT 경제연구소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게리 겐슬러가 MIT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커넥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샘 뱅크먼 프리드는 결국 FTT 토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렸지만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가 여기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면서 결국 파산 후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그레이스케일의 대표 DCG의 대표인 베리 실버트도 GBTC의 가격을 조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GBTC를 담보로 자금을 빌렸으나 SEC와의 관계가 FTX의 샘처럼 가깝지 않았죠. 이익관계가 겹치거나 공생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SEC에게 소송은 승소하긴 했지만 현물 ETF 통과를 논의할 단계는커녕 오히려 비트코인과 GBTC의 가격 조작의 중심에 서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 SEC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현물 ETF 통과를 이유 없이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EC는 현물 ETF 패소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캐비넷을 열어 제네시스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네시스와 DCG의 채무관계는 기업 내부의 일이라서 SEC가 끼어들 틈이 없죠. 하지만 제네시스가 현물 ETF 가격 조작에 논란을 줄 수 있다는 자료를 기반으로 DCG를 물어 뜯어주면 이런 이슈들이 있네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러면 새로운 국면인데요? 라면서 이 시기도 뭔가 좀 이상하고 담보나 이자도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게다가 상한 기한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이 정도 증거와 정황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되니 더 이상 당신들 내부 문제가 아니군요. 우리 SEC가 나서야겠네요. 라는 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제네시스의 채권자들이 DCG에 압박을 주고 있었지만 제네시스가 혼자 떠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체인 DCG를 제네시스가 물어뜯는 최종 트리거를 SEC가 발동시킨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소송 타이밍입니다. 시간만 흐르면 무조건 DCG가 원하는 대로 현물 ETF를 승인해줘야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 와중에 CFTC는 크립토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의 의견을 대변한 것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어 이야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로는 한번 시도는 해보자 라는 겁니다. 참고로 과거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특정 농산물 해칭 금지를 해제시킨 적이 있어요. 이 CFTC가 말이죠. 무역으로 농산물 거래를 할 때 시장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옵션 거래를 원했지만 미국은 무려 60년 동안 해당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95년 당시에 CFTC는 총대를 메고 이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했고, 그로 인해 시장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3년 후에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열된 농산물 상품에 대해서 98년에 이제 승인이 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CFTC가 60년간 금기시된 것을 풀어낸 선례가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SEC도 파일럿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플래시 크래시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갑작스러운 붕괴라는 뜻으로 알고리즘 거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매물 폭탄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식에서 고빈도 매매와 알고리즘 매매가 점점 주류가 되면서 2010년 5월 6일에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고 SEC는 7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5분간 10%의 움직임이 발생할 때 주식
개별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 요청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제출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죠. 당시에는 주식시장 운영시간 도중에 거래를 중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들이 많았지만 3단계로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서 메커니즘 다변화로 대응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지금 이 상황은 100% 이권 문제입니다. 단순히 시점과 표면적 문제로 보면 다른 곳에서 아직 꿀을 빨고 있어서 그로 인해 ETF를 통과시키면 안 되는 곳과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어떻게든 현물 ETF를 통과시켜야 하는 곳의 싸움인 거죠. 이걸 시스템 문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생태계가 당연히 커질 테니 커질 만한 곳에 알박기를 할 시간이 또 필요한 쪽이 있는 거예요. RWA, 리얼월드 에셋,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걸로 말이죠. 거기에 대응해서 이미 우리가 이것저것 구축해놨으니까 인수해라는 쪽의 싸움인 거죠. 지금 크립토 시장에는 웬만한 D앱과 금융시장이 구축되어 있지만 전통 금융과 정관들은 이 크립토 시장과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일단 크립토 녀석들을 동등한 관계가 아닌 을로 만들어서 흡수 합병하기 용이하게 지위를 격하, 아니 깔아뭉개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도, 법, 정의 같은 것을 손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없이 너네 혼자 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의협이 전문 간호사 업무 확대에 대한 반발이 있었죠.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무자격자 수술 대놓고 면죄부 주냐? 라면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쩔 수 없이 통과되어서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크립토 전체의 시총이 올라가서 협상 비용이 올라가고 협상 기간도 길어질 게 뻔하니까요. 코인 시장에서 흔히 듣는 투자자 보호, 이런 건 다 개소리입니다. 애초에 로비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공정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생각으로 조직에 있는 사람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승진조차 하기 쉽지 않은 시스템이니 코인 투자자라면 머릿속을 열심히 굴려서 오직 이 생각만 해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게리 겐슬러고 나발이고 누가 이 판을 빠르게 정리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선과 악을 떠나 이 판 자체가 정리가 되어야 크립토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코인 정보는 크립토웨일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